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 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여수 MBC 특별기획 2017 청년의 바람이 불다. 방금 멋진 노래로 힘차게 문을 연 이 가수는요, 바로 우리 지역 순천에서 활동 중인 모던 포크 듀오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이렇게 활동을 펼친다는 거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든든한 지원과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시는요, 2017년을 청년정책 원년으로 삼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순천에서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순천의 두 청년 김민주, 이진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 힘들다 참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청년들에게 여유롭다는 게 좋은 것이기만은 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변 친구들만 해도 저희 어딜 놀러 가자, 어딜 가자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광주나 전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새로운 시도는 하는데 그 시도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들이 떠나감으로 사회적 자본들이 부족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놀거리, 볼거리, 일자리의 부족이 우리 청년들이 떠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만났을 때 우리 기성세대 처음 만나서 하는 질문이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아버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직업은 무엇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셔서 계시지가 않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이 시대 청년들 직업을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취직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고요. 응원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으셨죠?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도 청년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청년들의 고민에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같은 세대를 살아왔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고민도 아마 요즘 청년들하고 똑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니까 기성세대의 역할 그리고 청년의 역할이 옛날에 저희가 청년일 때는 서서히 같이 흘러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같이 협업하고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빨리 하다 보니까 네. 기성세대의 역할, 청년의 역할을 서로 화합할 시간이 없이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옛날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우리를 옛날 자기네 룰에서만 본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순천시가 청년 정책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장벽, 시대적인 변화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그럼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청년들이 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 집행을 하고 하는 기회를 우리 순천시에서 줌으로 해서 네. 기성세대를 이해도 하고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다가오게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청년들이 하자라고 하는 게 순천의 청년 정책 원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자라는 의도로 시작한 게 바로 순천시의 청년 정책입니다. 관련해서 올해 참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청년 실업자 100만 시대. 일자리 고민에 먹고 살 걱정, 게다가 집 걱정까지.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순천의 도전, 청년을 위한, 오로지 청년들만을 위한 프로젝트. 2017 청춘들의 가슴에 희망의 바람을 일으킨 순천표 청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청년이 있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는 건 동서고금, 만고불변의 진리 오브 진리. 순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조력자로 나선 이유입니다. 순천시는 우선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5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후 청년 업무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고 9월엔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됐죠. 순천 청년 정책의 포인트는 청년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 그런 좋은 기획 속에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대표 청년 53명을 선발, 청년 정책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크게 4가지 분과로 저희가 나눠서 일자리 분과, 생태문화 분과, 참여소통 분과, 교육복지 분과로 나눠서 청년들이 그 분야의 정책을 먼저 개발을 했고요. 큰 고민거리인 순천시의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창업부터 다양한 일자리까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그런 정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의 머리로, 청년들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순천형 청년 희망 정책. 그 4대 전략은요. 일하자, 함께하자, 같이 놀자, 잘 살자.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순천시. 그 지속적인 노력은 2015년 시내물 청년 점프와 아랫장 청년 야시장을 시작으로 2017년 2월엔 오래된 농협 쌀 창고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 문화 공간 청춘 창고를 탄생시켰습니다. 웃장 국밥골목 2층에는 청춘 웃장이 들어섰고 원도심 상권에는 6개의 청년 챌린지 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비스 업종 이외에도 기술과 관광, 문화예술, 여행 등을 접목시킨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위해 고민했고 그 결과 순천 청년들만의 개성을 담은 9개 단체의 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청년 정책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얼굴 볼 일이 많아진 순천의 청년들. 덕분에 각자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늘어났죠. 청년들이 모이고 그들의 생각도 모아지면서 가장 절실했던 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간. 그래서 계획한 것이 바로 청년들의 아지트, 청년센터입니다. 옛 승주군청이었던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 조성 중인 청년센터. 정보통이자 지역 청년들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니 기대만발. 순천의 청년분들, 내년 봄부턴 청년센터에서 만나자고요. 순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청년 오지랖 허담. 청년 스스로 청년의 놀거리와 일거리가 있는 새로운 대학로 여건을 고민하고 실천토록 함으로써 순천 대학로만의 문화적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문화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청년 문화누리단 역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엮어 새로운 청년 융복합 문화를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 청년문화누리단이 순천시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 시의 시민소통과에서 예산은 이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청년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문화 행사라든지 문화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기획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단체입니다. 더 새롭고 좀 더 색다른 노는 문화. 축제장을 열어보자는 청년들의 고민 덕에 참신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우수 프로그램의 영예를 아는 것은 깔깔깔 놀이터.
순천의 색깔을 품었어요. 그래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색깔과 연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또 아이들이 재밌게 순천에 대해서 느끼고 놀이를 하면서 이제 미술 활동을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꾸며 보았는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도 같이 누릴 수 있고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였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순천 원도심 뒷골목에 자리한 한 카페. 캘리그라피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찾아가는 청년, 서로 학교 졸업생과 선생님.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청년들끼리 지역 사회에 흩어져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랐던 분들을 만나면서 배움을 넘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훨씬 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캘리그라피, 풋살 등 총 6개 강좌를 통해 17명의 청년 강사들과 44명의 수강자들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학습 공간이 확보된 5명 이상의 청년들이 원하는 강의에 강사료를 지원받는 청년 서로 학교. 일단은 멀리 센터 같은 데를 가지 않아도 마음 맞는 동네 주민들끼리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장소만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하면 따로 수강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업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청년의 머리로, 청년의 손으로, 청년의 힘으로 순천의 청년들이 몰고 온 변화의 바람. 그 훈풍 속에 완성된 순천시와 청년들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순천의 더 큰 내일,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청년들이 그려가는 순천의 빅픽처, 그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네,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도요, 정말 순천의 청년들이 많은 일을 해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김민주 씨도 청년정책협의체에 함께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청년정책협의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실은 전 작년 초만 해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네. 처음엔 청순넷이라는 청년 순천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청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모임인데요. 네. 이 모임에서 순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소규모 활동들이나 네. 강연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점점 커져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요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순천에서 청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이슈가 됐고, 순천시 역시 이 청년 문제를 발빠르게 캐치하여 저희와 함께 거버넌스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각자의 필요만 요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순천시 같은 경우 서로 알아가고 각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함께 맞춰나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성장통이 청년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청년 정책 협의체가 지역에서 꾸려진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청년 활동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이라고 하면 일단 어색함과 서투름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청년 사업을 시작은 했지만 서로 간에 청년들과 청년들도 서로 어색함으로 처음에 만남이 있었고, 공무원들과도 처음 만나는 것이었고, 시정 참여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은 큰 어려움이었고요. 네. 시정 참여 부분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에게는 익숙한 일들이겠지만 청년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고 서투른 일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정책 활동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행정과 소통하고 청년과 청년이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든지 이렇게 합을 맞춰 나간다는 거, 처음 같이 시작한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의 청년들 잘 해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렇게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풀어내는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저희 순천이 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옛날 가깝게 보면 제가 청년 시대는 이런 기존에 있는 어떤 행정이라든가 관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년의 분야는 단순하게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단순한 역할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내가 돈 벌어서 너네들 학비 내주면 그걸로 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스스로 해서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순천이 그냥 청년들을 뭐 일자리를 하는데 단순한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에 그치지 않겠다. 그 일자리 문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어른들의 세대는 산업화 시대, 고도 성장 시대에서 보니까 돈 몇백만 원 버는 게 성공의 바로메타였단 말이죠. 그러면 청년들이 볼 때에는 나도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의 바로메타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어서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청년들이 없다라고 지금 고민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세상은 4차 산업이라는 게 덮쳐서 있는 일자리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제 힘들어진다. 그 대책은 누가 세울 것이냐.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공무원이나 기성세대가 세워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변화를 스스로가 청년들이어서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스스로 만드는 거. 그게 핵이다라고 생각해서 순천은 이번에 청년통을 만들고 청년들이 만드는 정책을 우리 순천시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네, 시에서 이런 든든한 지원을 해줘서 청년들이 힘을 참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자, 진영 씨, 지난 1년간 위원장으로서 협의체를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순천시의 성과가 좀 있을 거예요. 청년 정책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순천시에는 지난 2016년 7월 15일 청년정책 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이후에 청년조례가 제정이 되고 11월 7일 청년정책협의체가 출범을 하고 청년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순천은 청년정책 5개년 개발을 계획을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파티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캠프 그리고 청년 통계 개발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순천시의 청년 정책 성과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민주 씨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점수를 못 줄 것 같은데요. 점수를 못 준다고요? 시장님이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네, 왜죠? 네. 일단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네. 되게 시 내부의 청년 정책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요. 앞으로 청년센터가 생기고 5개년 계획이 시작되므로 더욱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제 점수는 1년 뒤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년 뒤에 이 자리를 한 번 더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님, 순천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 점수를 몇 점을 주느냐는 물음에 네. 전 높은 점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네. 저희 기성에 있는 행정이 이 정책을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점수를 많이 받겠다가 이 목적이 아닙니다. 청년 스스로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뭐라는 걸 뜨겁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그러한 것의 성공이지. 네. 청년들한테 야 우리 순천시청은 이게 점수 많이 청년 정책 좋아라고 하는 점수 받는 건 옛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말해서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 청년 챌린저샵 같은 데가요. 저는 이걸요. 청년이 와서 뭐 일자리를 찾는다? 네. 이게 전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미래를 보고
어떤 정책을 쓰냐, 스스로 만든 정책을 시행했을 때 저는 청년 정책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청년 정책을 위한 노력들, 결국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공간이 바로 순천 청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순천의 청년 창업 1호점 청춘 창고인데요. 지난 2월에 문을 열어서 그동안 참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변화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청춘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정열? 도전, 좌절, 그리고 희망.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청춘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오픈한 지 8개월 만에 순천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곳. 과연 이곳에선 청춘들의 어떤 꿈들이 연결하고 있을지 그 파이팅 넘치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7년 2월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사업장 청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청년들의 꿈도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후 8개월 사장님이 된 우리 청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청춘 창고의 품에서 청춘 창고와 함께 내일의 꿈을 디자인해가는 순천의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오전 10시 청춘창고 사장님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는 가장 연장자지만 들어온 순서로 보자면 청춘창고 막내라는 은정 씨. 2개월 전 청춘창고의 가족이 된 차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차를 섞는다는 의미의 티 블렌딩. 서울에서 티 블렌더로 활동하다 육아를 위해 고향인 순천으로 오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청춘창고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혼합을 해서 세 가지로 하나의 차를 또 만드는 건가요? 세 가지로 하나의 차를 만드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의 성질이라든지 각각 어울리는 맛의 특징을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이제 알다 보니까 즉석에서 바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 직업은 각각 차의 성질이나 특징들을 알아서 어울리는 차끼리 섞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다양하게 각각 그 공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재료들을 써서 맞춤 차를 만들어드리는 직업이에요, 제가. 네네. 카페인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커피에 익숙한 이들에게 티 블렌딩은 아직은 생소한 문화. 지난 2개월간 알리는 작업에 열중했고 그 매력을 알아가는 이들이 늘면서 은정 씨의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국가정원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차라든지 나간합성에 가면 나간합성의 그런 느낌의 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청춘창고뿐만 아니라 순천시 곳곳에서도 제가 만든 차가 이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순천 시민들이 이제 마시고 또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청춘창고 원년 멤버인 장호 씨. 난생 처음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지낸 지난 8개월은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힘이 된 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해주는 손님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얻은 거죠. 8개월이나 됐어요. 네, 2월 달에 했어요. 네, 8개월 동안 좀 어떠셨어요? 8개월 달 처음에는 이제 물론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좀 적응해서 안정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계획은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이제 2호점으로 이제 밖에 준비 중이고요. 네, 이미 오픈한 상태고 이제 추가로 계속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청년 창업 1호점 청춘 창고. 지난 8개월 청년들의 삶엔 햇볕이 든 날도 있고 바람이 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예측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함께 해준 곳이 바로 청춘 창고였습니다. 청년들이 뭐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으며, 그러니까 가게 운영도 심지어 처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들, 그거를 이제 경험해봄으로써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순천시에서 진행했던 이제 사업 중에 요게 하나인데 이제 보통 청년몰 실패 사례를 보면은 그냥 시장 골목에다가 빈 점포에다가 그냥 가게 이렇게 띄엄띄엄 넣어줘요. 그럼 망하거든요. 근데 여기의 장점은 한 공간에 다 같이 있다는 거. 다 같이 있고 조금이라도 뭐 힘들면 뭐 조언 구할 사람들도 바로 옆에 바로 뭐 1m 안에 바로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순천을 찾는 네일러들이나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춘창고.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단체들이 생겨났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순천 청춘창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간이 단순히 이제 쉼터 공간이 아니라 뭐 창업 공간도 있고 이렇게 먹거리도 있고 쉴거리도 있고 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복합 공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랜드마크가 앞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좀 느껴졌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공간들을 조성할 때 이런 것들 좀 기초 삼아서 좀 나가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건 청년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증거겠죠. 자신의 버거로 전국의 체인점을 만들고 싶다는 용암 씨. 얼마 전 한 대학교 앞에 2호점을 오픈하면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두 가게를 오픈하느라 동분서주 더욱 바빠졌다는데요. 하지만 버거집 사장님으로서 용암 씨의 고민은 여전히 진행이요. 매일 꾸준하게 늘 풍족한 만큼 매출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성수기랑 비수기라는 어떤 그런 계절별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늘 만족한 부분까지는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태가 오면서 뭐 평균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청춘창고에 어떠한 가능성을 또 엿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기 청년들의 창업의 인큐베이팅 공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청춘창고는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청년의 창업에 꿈을 꿀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또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발돋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딘 걸음이지만 여전히 터덕거리는 순간이 많지만 실수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만들 수 있기에 그들의 이름은 청춘.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비상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보면요, 특히 SNS 같은 데 보면은 순천에 여행 오신 분들이 청춘창고를 꼭 들려서 인증 사진을 찍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청춘창고 순천시의 랜드마크로 정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사실 보면요, 청춘창고 외에도 뭐 청춘웃장이나 챌린지숍 등 다양한 순천형 청년 일자리 창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 텔레비전 자료 화면에서 보셨을 겁니다만 전 볼 때 청춘 창고가 몇몇 청년들의 돈벌이 공간은 아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직업이 없는 사람 청년들에게 직업을 넣어주는 건 단순한 의미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할까 했더니 요즘 청년들이나 보면은 사업을 하게 되면 번화가에서 해야 되고 또는 화려한 건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는 이 생각을 합니다. 다 옛날 50년 전 농협 창고예요. 이거 헐려고 그러는 건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줘보자. 그럼 이거 헐면서 리모델링 할 때도 청년들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이걸 리모델링 하면서 말끔하고 번질번질한 현대 건물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역사와 전통, 새로운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조그만 샵에서도 돈벌이만 하게 됐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전국의 청년몰, 야시장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의 돈벌이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시적인 직업만 주기 위한 장소인데 여기는 여기서 하면서 저희는 볼 때에 재고가 뭔지를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의 취향이 뭐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이 뭐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청년이 여기서 성공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게 큰 돈 벌었다는 게 아니고 2호점, 3호점을 내면서 이제 여기는 하나의 창업의 인큐베이터 그리고 좋은 일자리, 청년 좋은 일자리의 하나의 메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 모든 게요. 딱 보니까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청년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도 있지만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진영 씨는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예. 우리 청년 정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청년 창업들이 요식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요식업 창업을 지원을 한다라기보다도요. 요식업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일단 첫 번째 측면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쉽게 창업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북돋아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일단은 요식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어서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자리와 복지로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이제 몰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삶 속에 다양한 것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무려 3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하겠죠? 자 시장님 이 정도라면 좀 한턱 내셔야겠는데요. 내야죠. 특히 우리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준 우리 순천의 청년들한테 제가 마음껏 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일자리 요즘에 청년 일자리 자꾸 얘기를 하고 네. 이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가장 최우선의 화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순천이 삼관왕이라고 하는 이 새 대통령 들어와서 아마 가장 첫째 상이고 가장 큰 상일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땐 저희가 순천시가 이런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한 2년 전부터 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말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게 평가 받은 거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면 최고의 좋은 일자리예요. 지금 연봉 몇 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화 시대가 되면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연봉 몇 천만 원짜리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의 마인드 속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무엇인가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계획을 우리 기성세대한테 주면 기성세대는 그걸 갖다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청년들하고 의기투합했죠. 네. 청년통이 이렇게 결성이 된 것도 그렇죠. 그냥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저 청년들이 놀고 온 거 아니거든요. 순천시의 그러한 정신, 그러한 정책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맞다 우리가 가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저희들 삼관왕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상은 우선 1차로 우리 청년들한테 돌리고요. 네. 그 상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천을 대한민국의 미래의 더 큰 순천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청년통, 청년 대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청년 대표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시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연결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물고기가 어디가 많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시장님과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 맞는 걸 보면은 앞으로도 쭉 잘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청년 문제는 배워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기성세대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소위 말 시혜적인 정책만 했어요. 네, 이렇게 기성세대의 노하우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합쳐서 나아가자 이런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게 바로 순천형 청년도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그 지원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준비했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나날 청춘. 그 찬란한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키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것. 엎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추진력. 지금 하고 싶은 걸 가장 잘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찾아 나가는 게 저한테는 도전인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 꿈을 위해 꿋꿋이 자신만의 미래를 읽어가는 당찬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곳곳에 예술의 향기가 움트는 지역 문화의 중심지 순천 문화의 거리.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만든 이 공간은 개성 뚜렷한 4명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보금자리입니다. 고용 절벽 시대 힘겨운 취업 대신 당당히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인데요. 혼자보단 함께여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일을 할 때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서 해결도 하고 그래서 딱히 뭐 이런 일이다기보다 같이 넷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재활용해 새로운 소품을 만드는 공간 디자이너. 공간 디자인 일을 병행하며 사람들에게 깊고도 풍부한 커피 맛을 선사하는 바리스타. 따스한 감성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패브릭 소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테리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랑 한 친구는 현장에 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목 작업도 하고 용접을 해서 철 작업도 하고요. 뭐 침구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거기에 장소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작은 원단 소품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젊은 창업가들이 따로 또 같이 운영하는 공간. 이곳은 동네 청년들의 아지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 다양한 형태로 어울리며 소통하는데요. 동네 안에 행복한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같이 뭔가를 하자고 제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공간에 위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부분 그리고 보람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집, 마당을 지나 좁은 통로를 따라가면 만나는 비좁은 작업실. 슬기 씨는 인물의 특징적인 모습을 재밌게 혹은 익살스럽게 포착해 그려내는 캐리커처 예술가인데요. 그가 하는 캐리커처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 부분이 컴퓨터나 수채화 그리고 이제 마카 같은 미술용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온 사인이 이제 아무래도 밤에 밝다 보니까 분위기 연출이나 그런 게 좋아서 타 제품하고는 이제
밤에 좀 더 강한 낮보다 그렇게 그런 성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지만 슬기 씨에게 예술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한 자신감 넘치는 창업 아이템. 두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 비좁은 작업실이지만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만족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이 초기 자금인데 초기 자금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저희가 작품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작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해주는 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난 1년간 작업실을 제공받았던 슬기 씨는 이제 기간이 만료돼 작업실을 비워줘야 합니다. 짧다면 짧았지만 자립하는 발판이 되어줬던 고마운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독립을 앞둔 그는 더 커다란 꿈을 꿉니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이나 창업활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성공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이제 지역 예술가들이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끼리 소통과 발전을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자리한 예술가들의 놀이터 장안 창작마당에는 오늘도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청년들이 각자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친구들. 즐겁게 악기를 배우고 여기서 배운 실력을 키워 크고 작은 음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들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소원들을 제가 풀어줬을 때 그리고 자기가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도 현실 앞에 막막했던 때가 많았는데요.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이 청년들에겐 음악이 가장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마음을 쏟고 네, 그런 과정들 자체가 너무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가볍고 따뜻하게 누군가를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건 실은 아주 큰 용기가 아닐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중히 읽어온 시간들, 그 시간이 가져다준 좋은 인연들. 이들의 음악으로 나누는 행복 바이러스가 더 많은 이웃들에게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정말 좋은 뮤지션들이 즐겨 찾는 동네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순천 조금 먼 곳이지만 가서 공연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따뜻한 관객들 만날 수 있어 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전해지고 그런 동네가 되게 하는데 저희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싶습니다. 꿈에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이겠죠? 꿈을 위해 당당히 내딛는 발걸음. 멋진 내일을 위해 부단히 오늘을 일구는 이들의 열정 어린 청춘을 응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 이 정도면 우리 청년들 믿고 팍팍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통 그리고 정책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곽광을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앞서간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방청석으로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자, 순천 청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 먼저 앞에 계신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화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허남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이런 문화 기획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위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저희가 올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혹시 계속 이것들이 지속될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그 얘기는 제가 한 것 같은데 올해로 끝난다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 올해로 끝납니까? 저 시장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사업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업이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게 더욱더 여러분들에 의해서 발전된다면 그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속 지속된다.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고요. 그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변화를 하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가죠. 다만 거기에 몇 번 공연을 한다든가 몇 번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샵을 만들고 그 청년들이 그쪽 확실히 바꿔놨어요. 오늘 뭐 이것저것 다양한 고민도 나눠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순천 청년정책 원년답게 첫 단추를 아주 잘 꿰다 이겁니다. 첫 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순천의 청년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나요? 네, 지난 1년간 청년단체의 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년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청년과 공무원의 이해도 필요하고 청년과 기성세대 서로의 배려가 있어야지만 청년 정책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정책협의체나 청년 일부 단체들이 순천에 있는 청년 7만 5천 명을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우리 청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분들의 인식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 매우 서툴고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민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순천시 청년 정책이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청년들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그리고 삶과 밀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때 지지해주고 실패해도 응원을 해주는 제도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그런 순천시의 문화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앞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나요? 두 분 말씀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천의 미래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러한 발전을 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순천입니다. 저희들이 왜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왜 적극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순천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순천의 변화를 지금 상당히 실천함으로 성공한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장 질 때 순천은 생태와 자연을 택했고 그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 세계적인 도시로 웅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미래 더 큰 순천의 희망은 뭐냐? 청년입니다. 청년이 움직인다 했을 땐 순천이 움직인다는 저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기성세대도 갖게 하는 것도 청년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정말로 이러한 정책을 참여하고 도전하는 그런 거에 더욱더 앞장서 주시냐면 그것은 단순히 몇 명이 있는 청년의 미래가 아니라 순천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청년의 바람이 불다. 정말 청년이 미래다 이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잘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하자, 함께하자, 같이 놀자, 잘 살자.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